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서비스 BDM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싱가포르에서 IoT 스페셜리스트로 한국과 동남아를 담당하고 있는 윤 케이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OT, IoT 보안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케이시윤 이사님과 함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먼저 살펴보실 목차 부분입니다. IoT, OT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OT 보안 사고, 이슈와 그 사례들, 그 다음에 OT 보안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OT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OT 솔루션에 대한 포트폴리오 소개는 케이시윤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케이시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희 IoT, OT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IoT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공장에 있는 기기들이나 센서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IoT는 이런 기계들의 연결을 더 용이하게 해주고 그 위에 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그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맞는 비즈니스 아웃컴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시스코에서 포커스하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커넥티비티 레이어, 그러니까 IoT 네트워킹을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인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 창출을 해서 더 맞는 데이터가 위에 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엣지 컴퓨팅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세션, 그 보안은 저희가 엔드-투-엔드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점적으로 사이버 비전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봤었을 때 이 IoT의 가장 큰 화두는 저희가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IoT 보안에 대한 중점적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 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의 그 주 제품군은 아시다시피 저희 그 미니 시스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용 시스코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제품군으로서는 스위치군, 그리고 라우터, 그리고 무선 랜 군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인사이트 창출에서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솔루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하드웨어 제품이 엣지 컴퓨팅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관리 자동화하는 툴들이 인사이트 창출을 하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끊임없는 혁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단에 보시면은 그 Embedded IoT, 내장형 IoT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뭐 국방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계를 만드는 그 회사와 협업을 해서 저희 iOS나 iOS XE 기반의 저희 솔루션들을 내장하고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저희 그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이버 비전이 그 중에 하나의 회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선 랜 백호를 제공하는 플루이드 메시가 이제 그 두 번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시회에 가면은 이제 저희 그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산업용 스위치가 뭐냐라고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걸 딱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랙에 들어가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라 보통 이제 천장이나 아니면 기계들의 이제 안에 이렇게 내장되는 그런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영어로 러깃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 방진, 뭐 충격, 뭐 거기에 다 대비된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OS나 소프트웨어가 전혀 다른 제품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i3400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코에서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SD Access를 지원을 하고요. 저희 제품들은 SD-WAN도 지원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용 매니지먼트 툴로 저희 그 산업용 그 제품들도 이렇게 매니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IoT 솔루션의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저희가 10년, 15년 전부터 이런 그런 산업용 솔루션으로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해 왔고요. 좋은 예를 들어서 그 산업용 자동화로 유명한 로컬이라는 회사와 함께 저희가 뭐 스마트 팩토리 디자인 가이드를 계속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앤 커넥티드 팩토리에서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맞는 디자인을 이제 저희가 그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많은 공장에서 그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링 토폴로지로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공정에 따른 그 맞는 토폴로지를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이제 그런 와이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공장에서 이제 폐쇄망으로 OT망과 IT망을 분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시큐어하게 IT망과 OT망의 연동을 가능할 수 있게 할까라는 그 인더스트리얼 DMZ에 대한 정의도 여기 CPWE라는 와이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이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군, 유틸리티도 될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오일 앤 가스, 그리고 스마트 시티까지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여러 파트너 회사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저희가 맞는 디자인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업용 자동화라는 그 개념으로 저희가 산업용 보안 그리고 무선 랜까지 저희가 그 디자인 가이드로 그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isco.com을 들어가셔서 Cisco Validated Design이라는 그것을 서치를 하시고 거기 맞는 산업군에 맞는 그 CVD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그 IoT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그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는 OT 보안, IoT 보안인데요. 최성님, 네, 요즘 OT 보안이 굉장히 큰 이슈고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이슈나 아니면은 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T 보안 사고가 지금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사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사님 살고 계시는 네, 지역에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왜 지금 OT 보안 쪽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OT 보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술의 진화가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전통적인 그 생산 시스템 자체는 사실 에너지 석유, 제조 자동화 시스템, 운송 제어 시스템 같은 ICS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ICS 시스템이라 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들인데 이런 컨트롤 시스템들은 과거에는 보안이라든지 취약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들은 취약점이라든지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고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IoT 기술이 접목이 되고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이 되고 이런 자동화된 기술들이 이제 생산 시스템, 공장에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됨에 따라서 이것들이 보안 사고의 취약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취약점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이것이 곧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IT와 OT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에서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IT 보안, 정보 보안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잘 운영을 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다면 반면에 OT 관련된 이제 그 운영자 분들은 뭐냐면
안전한 자산 관리 그리고 유지 보수를 통해서 최적의 생산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고 IT에서는 IT 관련된 정보 보안에 대한 정보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OT에서 사실 보안의 이슈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OT 자체에 대해서 기술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OT 자체로 넘어와서는 뭐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보안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둘 사이에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기술이 현재 섞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발생한 보안 사고, 주요 보안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인데요. 일본에 있는 큰 유명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2017년 6월 달에 보안 사고가 있었고요. USB를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ICS, DCS 관련된 디바이스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아시아 쪽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큰 반도체 회사이죠. 이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관염 사고가 일어나서 약 10,000대 이상의 설비를 다운시킨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로벌 제약회사를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이제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라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해커 그룹에서 만든 페트야라는 멜웨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해 사례를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제조라든지 혹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회사라든지 혹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 다양한 산업군에서 현재 보안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이죠. 5월 20일 날 사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이고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미국에 있는 정유 회사입니다. 사실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에 그 랜섬웨어가 감염이 돼서 파이프라인을 잠궈서 석유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커 그룹이 하고 그다음에 요 경영진에게 돈을 내라라고 해서 약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0억 정도의 랜섬웨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현재 다시 석유를 재공급하고 있는 그런 오지 못할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C 이윤사님께서 또 집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예전에는 그런 기업체에서 뭐 업무적인 재무적인 피해를 줬다면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래서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막힘으로써 동부에 있는 주유소에 뭐 기름이 다 떨어지는 뭐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름을 사재기하는 그런 이상 현상도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거는 지난 2월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그 올드마라는 도시의 상수도에서 독극물이 퍼질 뻔한 사건인데요. 해커가 그 OT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독극물을 그 100배, 1000배 이상 더 틀어 놓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다행히 거기 있는 직원이 그거를 감지를 하고 막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 보안은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공공에서도 꼭 그 봐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OT에 대한 보안 사고는 사실 기업에 대한 보안 사고뿐만 아니라 기업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OT에 관련된 생산망이라든지 생산 라인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대중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보안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 OT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OT 보안 솔루션, 저희 시스코 갖고 있는 OT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계시훈 이사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석님. 네, 오늘 세션들을 계속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그 테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런 그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른 세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좀 그 저의 상황으로 좀 그
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저는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왔었을 때 여기 정부에서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visibility, 가시성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을 했죠.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좀 위험성이 있는 나라, 뭐 인도나 아니면 뭐 영국 그런 데서 왔는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또 따라서 뭐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걸 보면서 그 지정 시설에 격리를 시킬지 아니면은 뭐 집으로 보낼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제가 감염이 됐다,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격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격리에 들어가서 모든 이제 그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좀 기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진짜 몸으로 그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그 비슷한 그 제로 트러스트도 산업용으로도 이제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업용 제로 트러스트는 이 엔드 포인트가 이 OT 쪽에 있는 기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그 기계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른 폴리시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끊임없는 그 공격 감지나 아니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리스펀드 하는 이제 그런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퍼지는 것을 방지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산업용 제로 트러스트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 산업용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제품은 시스코 사이버 비전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 OT망에 패시브하게 거기 적용이 돼서 OT망에 있는 그런 트래픽들에 대한 그 트래픽들을 그 DPI, Deep Packet Inspection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ICS망, 스카다망에 있는 가시성 확보를 하는 게 첫 번째 그 툴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적인 효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T망에 있는 기계들이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일단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오퍼레이션이 파악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정상 행위는 항상 탐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있는 그 액티비티가 생기면은 바로 얼러트가 뜰 수 있는 비정상 행위 및 위협 탐지가 중요 세 가지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사이버 비전의 그 특장점을 보시면은 DPI가 Deep Packet Inspection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스코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엣지 컴퓨팅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많은 네트워킹 장비 내에서 이런 OT 보안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제품 오른쪽에 보시는 이 네트워크 센서에서 이런 그 센서 기능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 공장에 다른 스위치가 있는 그런 그 공장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하드웨어 센서를 통해서 그 DPI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DPI 그 Deep Packet Inspection 된 그런 모든 정보는 굉장히 작은 메타데이터로 위에 단에 있는 사이버 비전 센터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버 비전에 올라간 그런 데이터는 저희 그 시스코 보안 제품 예를 들어서 뭐 그 DNAC라든지 ICE 같은 그런 제품과 연동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가시성이나 아니면은 제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제3자 보안 솔루션과 연동이 되어서 SIEM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솔루션과도 다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이 제품이 저희가 2년 전에 인수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그 출시가 된 그런 제품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ICS나 DCS, 그러면 아니면 스카다망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 이미 되어 있고 거기 벤더사들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이미 그 적용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는 프로토콜이나 없는 벤더 지원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저희 그 본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벤더나 프로토콜 제품이 적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 사이버 비전 제품은 첫 번째로 가시성 구현 및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왼쪽 그 스크린을 보시면은 이 OT망에 어떤 OT 기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봤었을 때는 IP 애드레스만 볼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이버 비전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느 벤더, 어떤 타입의 OT 디바이스인지,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 어떤 펌웨어를 쓰는지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OT 자산 관리를 그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기기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정리를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토폴로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토폴로지를 통해서 어떤 통신이 교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 정상적인 공정이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다른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그 리모트 액세스를 원격 그 액세스를 뭐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뭐 등장을 했다든지 그렇게 나오면은 바로 얼러트가 뜰 수 있게 하는 변경 추적과 그 컨트롤 시스템의 변화 감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로 트러스트에서 그러면은 가시성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비전은 취약한 구성 요소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저희 그 시스코 시큐리티 팀에서 이미 나온 취약성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database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OT망에 있는 기계가 어느 정도의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취약성을 좀 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6월 달에 출시되는 4.0에서는 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기반으로 위험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영향이라고 보면은 이 기기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 공정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펌웨어나 이 기기나 아니면은 이 특정 벤더가 그 손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값을 곱해가지고 저희가 디바이스 위험 점수를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OT 쪽에 뭐 라이너 비즈니스나 뭐 현업에 계시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IT나 아니면은 보안팀에서도 서로 팀을 만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IT와 OT 융합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차후에 뭐 인트루션 디텍션이나 아니면은 뭐 비정상 행위 탐지 그런 게 나올 때는 서로 OT와 IT의 베네핏들을 서로 좀 그 융합을 시켜서 그 시그니처 기반의 그 IT가 아니면 그 시큐리티 보안팀이 잘 알고 있는 그 시그니처 기반의 뭐 침입 탐지 그리고 그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정상적인 행위인지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OT 쪽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IT와 OT가 이제 융합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이버 비전 제품이 그 타 경쟁사와 좀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DPI가 어디서 벌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네트워킹 그 장비 내에서 이제 그 DPI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타 경쟁 회사는 위에 단에 있는 그 센터 쪽에서 이제 DPI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 모든 트래픽들이 그 포트 미러링, 뭐 스팬이나
뭐 리모트 스팬을 통해 가지고 다 레플리케이트 돼서 계속 이제 그 위에 단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점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아웃오밴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트래픽들이 복사가 돼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래픽 그리고 케이블링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그 코스트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스코는 이 DPI가 그 장비 내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2%에서 3% 정도가 위에 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뭐 전용 라인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그런 아웃밴드 네트워크가 필요 없이 이제 그런 모든 정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시스코 장비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그 답은 아닙니다. 시스코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런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큰 공장일 경우에는 뭐 시스코 장비를 쓰실 수 있으실 거고 아니면 타사 장비로 뭐 포트 미러링으로 이제 뜰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런 모든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저희 그 사이버 비전 센터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 뭐 여러 개의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단에 글로벌 사이버 비전 센터에서 이 전 세계 모든 그런 그 상태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의 경우에는 뭐 바로 그 폴 미러링을 통해서 저희 센터 단에서 그 DPI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저희 타 경쟁사의 모델이 주로 이런 모델인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그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지원을 해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거는 한국의 뭐 대기업 뭐 아니면 전 세계에 많은 공장이나 공정이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헤드쿼터에서 그 보안 상태, 공장 OT망에 있는 그 보안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제 베네핏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OT 그 보안이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새로운 개념이고 좀 안 좋은 점은 이쪽에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 산업용 보안 리서치 페이퍼가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봤었을 때 이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는 회사가 이 OT 보안의 그 시스코의 OT 보안의 장점과 그리고 이제 시스코 IT 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솔루션에 대한 그런 장점을 좀 부각이 돼서 가장 그 OT 보안에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그런 그 와이페이퍼를 얼마 전에 출간을 했고요. 이거는 그 시스코닷컴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더스트리나 아니면은 그런 그 리서치 기관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제품이고요. 좀 더 그 익사이팅한 거는 이제 저희 그 같이 일하던 벤더들도 이제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5월 초에 로코웰과 시스코가 이제 OT 보안을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이버 비전을 이제 OT 보안의 툴로 이제 같은 그 툴로 이제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벤더사들도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좀 흥미로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그 레퍼런스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회사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물 제조업체입니다. 유럽에는 이미 이제 OT 보안에 대한 그런 그 레귤레이션이 법제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그런 경영진의 디맨드 그리고 OT망의 그 가시성 부재가 이제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 이 고객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그 사이버 비전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OT망에서 굉장히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성 그리고 그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SOC 그 SIEM 솔루션과 연동이 돼서 하나의 포괄적인 그런 그 OT 보안 그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해드렸고 고객이 굉장히 그 만족하셔서
이제 이 회사 모 회사에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데 이 사이버 비전이 그 보안 OT 보안 표준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그 MNC 그 큰 회사들이 이 보안 OT 보안의 표준으로 이제 사이버 비전을 이제 적용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그 솔루션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수석님, 그러면은 이제 이 OT 보안을 딱 보시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느끼시는 고객들한테는 시스코가 어떤 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거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시스코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OT 보안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C윤 이사님께서 앞서서 저희 사이버 비전에 대한 피처에 대한 부분,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여 드리러 이제 고객사에 방문하게 되면 고객사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우리 과연 OT 환경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 그 환경에 따라서 놓여진 환경에 따라서 이 사이버 비전이라는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밸류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검증하시고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좀 강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순한 제품에 대한 POC 부분을 넘어서 현재 고객사 환경에 OT 환경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가지고 있는 운영에 대한 효율화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코 OT 보안 컨설팅 방법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으로 고객사 환경에 맞는 고객사 환경 내지는 니즈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 공장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일부 공장에 대해서도 산업 공정이라든지 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부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체계적인 자산에 대한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보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숙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저희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컨설팅 서비스에서 사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화된 자산 목록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케이신 윤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비지빌리티, 가시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IT도 마찬가지고 OT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디바이스가 얼마큼 어떤 장소에 어떠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보안 사고가 발생돼도 발생된 보안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 생산망에 OT 네트워크망에 어떤 디바이스가 몇 대나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 장비들이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지금 당장 우리 생산망이라든지 OT 네트워크망에 위협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효율화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사실은 셀 단위로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환경 내지는 다른 셀과 셀 사이에서는 통신이 없어야 되는 부분 혹은 요 셀은 외부하고는 반드시 단절되어진 클로즈 네트워크 환경을 유지되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팔러시라든지 보안 운용 정책 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시성 확보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가시성 확보뿐만 아니라 통신 커뮤니케이션 웹 확보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통신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단위 내에서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흐르는 트래픽, 노스에서 사우스로 흐르는 트래픽을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셀과 셀 단위에 다른 연결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혹은 외부로 연결된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쪽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라든지 통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부 정책과 위배된다라고 하면 바로 즉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정 작업, 조치 작업을 취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 목록, 그다음에 취약점, 그다음에 위협 관계, 그다음에 통신 관계 맵, 그다음에 즉시 수행해야 되는 교정 작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상세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는 시스코의 OT 보안 전문가가 검증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과 리포트를 만들어서 고객분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OT 보안 컨설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케이신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T하고 OT가 사실 융합된 형태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위협이 발견되면 이 위협에 대한 진단은 아무래도 IT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근데 OT 내부에서 발견된 위협에 대한 식별 부분에 대한 중요성 부분은 사실 IT에서는 OT 디바이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OT 영역 쪽에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T하고 OT하고 나중에는 융합 보안으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인데, 저희 가지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사실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OT 통찰력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는 대로 자산에 대한 검색 및 매핑, 그다음에 자산 간 통신 관계, 그다음에 운영 통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같이 해드리는 컨설팅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놓여진 어노말리 디텍션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중간에 있다시피 실시간 위협 탐지 및 평가 부분이 빠진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OT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내부에는 절대로 위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정확하게 그러면 몇 개의 디바이스가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은 전혀 단절된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통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100% 개런티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100% 완벽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고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우리 OT 환경 내에, 네트워크 환경 내에 정말로 내가 승인하지 않는 우리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들어온 장비만 존재하지 그렇지 않는 장비는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을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OT 통찰력 컨설팅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쓰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T하고 OT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OT 보안 컨설팅,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T 보안 컨설팅의 수행 일정 부분이고요. 약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왜 4주하고 6주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통찰력 컨설팅과 보안 컨설팅. OT 통찰력 컨설팅만 하게 된다면 5번 보시면 리얼타임 스레트 디텍션 부분이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6단계로 이루어져서 4주 정도 걸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노멀리 디텍션 부분, 보안 부분이 같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2주가 포함이 돼서 2주가 추가돼서 약 6주간의 일정으로 저희가 보안 컨설팅을 수행을 해드릴 수 있다,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OT 보안 컨설팅에서 수행되는 툴킷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쁜 펠리컨 박스 형태의 박스가 있습니다. 요 안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가 그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저희가 이렇게 IC3000이라고 하는 이 센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환경을 전혀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센서만 추가해서 만약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컨설팅 내에서도 디바이스에 대한 가시성 확보라든지 디바이스 목록에 대한 확보라든지 디바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센서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센서 위에 다른 라이센스를 올린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 컨설팅, 그 어노멀리 디텍션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i3400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종의 라우터 역할을 같이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신규 환경에서는, 공장 환경에서는 이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보안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신규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장을 구축하면서 저희 센서의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라우터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의 센서를 저희가 같이, 디바이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두 가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실제로 그 OT망에 네트워크망에 배포를 하느냐. 사실 보시면 디바이스 레벨은 0에서 1 레벨까지가 디바이스 레벨이고요. 그다음에 L2부터는 사실 이제 DCS라든지 이런 약간 제어 부분이 들어갑니다. 제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L0부터 시작해서 L1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디텍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위치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부적으로 클로즈 네트워크 환경, 정말 폐쇄된 환경으로 되어져 있고 네트워크 연결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고객분께서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면 저희 센서를 독립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센서에서 엣지 컴퓨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디텍션을 하고 로그를 자체적인 저희 센서 디바이스 장비에다가 쌓아놓고요. 그리고 USB를 통해서 해당 로그를 가져오고 해당 로그를 다시 사이버 비전 센터로 보내서 분석하는 형태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다행히 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통신 이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약간의 아웃오브 밴드 내지는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지 보수하시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망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요 센서를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사이버 비전으로 보내서 이제 로그를 보내서 로그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으로 저희가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사이버 비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요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산출물 부분입니다. 계속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산 정보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 그래서 지금 사실 자산 정보 목록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자산 관리 목록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OT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리스트의 정보에 대해서 매핑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갖고 있는 취약성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들 간에 어떤 통신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세 개의 정보를 저희가 믹스해서 이제 지금 당장 교정 작업을 해야 되는 혹은 만약에 이 디자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혹은 그 OT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OT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장되는 OT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저희가 하이레벨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함께 리포트 안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물 상세 부분이고요. 계속 지금 저희 사이버 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시보드 화면은 그냥 이런 형태로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6개의 컴포넌트가 특정 셀 내지는 공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66개가 어떤 IP를 가지고 있고 어떤 OS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현재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세한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정보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나는지 혹은 오버가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계, 이제 통신관계 맵이죠. 어떤 식의 통신이 자산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통신관계들 중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는지, 혹은 숏컷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먼 거리로 돌아가고 있는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고 숏컷으로 만들어서 짧은 거리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에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신 형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효율화를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고요. 이 산출물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vulner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코어 점수가 몇 점입니다 라고 해서 이 스코어 점수를 이용해서 차후에 사실 메인터넌스를 OT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년에 최소 한두 번 정도의 메인터넌스 기간 요 가지고 있는 취약점 분석 점수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교체를 해야 되는 장비 혹은 가장 먼저 패치 업데이트를 취약성에 대한 제거를 해야 되는 목록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목록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그 유지보수 기간에 빨리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라든지 패치 적용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KC 이사님하고 같이 좀 발표를 해드릴 것이고요. 왜 Y시스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예전 슬라이드에 이제 왜 시스코 사이버 비전의 특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로밴드 네트워크가 뭐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네트워크 장비 내에서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에 단에 레벨 2, 레벨 3 이상에 가면은 이제 애그리게이션 쪽에서도 이런 센서 기능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센서 기능도 저희 캐탈리스트 스위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경쟁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요. 뭐 이제 엣지 컴퓨팅을 지원하는 그런 그 경쟁사도 있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 컬렉션으로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OT 보안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네트워크 디자인과 효율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패스가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이제 경쟁사 A, B로 표현을 했지만 경쟁사 A나 경쟁사 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장에만 새로운 센서를 추가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장 환경에서 전용 센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2세대, 3세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실 때 이 전문화된 산업용 스위치 형태 그 위에 사이버 비전 센서가 함께 포함된 탑재된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석님, 저희 시스코는 네트워킹 회사이기도 하지만 보안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안적인 접점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OT 보안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 시스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산업용 스위치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가장 장점으로서 저희가 보안회사입니다. 시스코가 보안회사입니다. 저희가 IPS라든지 IDS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넘버 원의 제품과 글로벌 넘버 원의 마켓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보안연구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연구소 이름이 탈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코 탈로스에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의 약 50% 이상, 물론 이거는 IT 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50%를 저희가 실제로 저희 장비 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트래픽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파이어월이라든지 IDS, IPS, 그다음에 각종 다른 보안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 저희 보안 솔루션에서 모니터링되고 캡처되는 그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탈로스 조직을 통해서 보안 위협이 굉장히 빠르게 캐치되고 캡처되고 그다음에 연구되고 그다음에 그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제품에 적용된다. 그리고 그 적용되는 제품 안에는 사이버 비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로스에서 제공하는 보안사고 분석 서비스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보안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IT 보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하는 팀도 있을 겁니다. 근데 OT에 대한 만약에 보안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생소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IT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OT 보안사고에도 그대로 대응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미 이 OT 동남아를 비롯한 싱가포르, 아세안에서는 이미 OT 사이버 비전 센서를 이제 그 솔루션을 판매함과 동시에 같이 요 플랜트에 대한 보안 사고 분석 조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화된 저희 보안 사고 분석 팀이라든지 보안 사고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가가 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OT 보안 사고가 일어났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고객분께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이버 비전과 그 외에 관련된 솔루션들이요. 오늘 보신 사이버 비전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각 셀당, 각 공정했을 때 각 존당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파이어월 솔루션 ISA 3000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엔드포인트 그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malware 분석 그런 AMP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IDS, IPS가 다 IS의 3천 단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그 IT SOC의 보안 사고 조사 분석 기능을 그 활용해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 SecureX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정보를 보내서 그 SecureX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포괄적인 그 OT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실 OT 보안의 전략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OT 보안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OT 보안 솔루션, 사이버 비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솔루션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솔루션을 통한 보안 컨설팅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컨설팅 부분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OT 보안 솔루션이 되든 컨설팅이 되든 독립되게 세그멘테이션 되게 놔둬서는 안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IT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연결되는 형태. 그래서 차후에는 IT와 OT가 융합 보안, 융합 관제 형태로 이제 진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SIEM이라든지 SIM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SOC 센터를 구축을 하시고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다면 사이버 비전 센터를 추가를 하고 이 사이버 비전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분석해서 심 솔루션에서 어떤 얼럿을 만들어내고 얼럿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사이버 비전에 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상세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안 사고가 맞다라고 하면 이 보안 사고가 어떤 형태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SecureX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머리 부분이고요. 이사님께서 먼저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OT 보안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영역이고 오늘 또 특히 말씀드린 IT와 OT 융합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이게 좀 더 이제 또 빨라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이버 비전 솔루션은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제 부분 확보해야 되고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OT 오늘 수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OT 보안 컨설팅을 이용해서 현재 생산망과 그 공장 네트워크에 대한 진단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사이버 비전에 대한 전용 센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전용 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 스위치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스코는 네트워킹 회사뿐만이 아니라 보안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IT와 OT 보안 연구소인 탈로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하고 OT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향후에 고객분께서 나가야 되는 방향인 IT, OT가 함께 융합되어진 통합 보안 솔루션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IoT와 OT 보안 솔루션의 차세대 전략에 대해서 케이시윤 이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